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어느 날 문득 집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바닥을 때리는 그 순간 괜히 마음이 허전해진 적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들과 지내다가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문득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오면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고 텔레비전을 켜놓고서라도 그 공허함을 덜어보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가끔 이상한 자유를 느낍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 고독이 두려워 그 시간을 회피합니다. 전화기를 꺼내 친구에게 연락하고 불필요한 약속을 만들고 심지어는 아무 의미 없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영상을 끝없이 찾아보며 자신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늘 바쁩니다. 일을 하고 가족을 챙기고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이 마치 중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스치는 그 정적의 순간에 마음은 묘한 외로움에 잠식됩니다.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 다시 핸드폰을 만지고 무언가를 먹고 결국 잠들기 전까지도 자신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은 고독을 그렇게도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그 답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며 쌓인 수많은 후회와 말하지 못한 상처, 이루지 못한 꿈, 그 모든 것이 고요 속에서 얼굴을 드러낼까봐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진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달래주는 건 결코 외부의 인정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마주보고 고독을 품으며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아무도 대신 가져다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중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있는 사람은 실패자라는 시선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오히려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결국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혼자 남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순간을 가장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역할을 해오셨을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친구로서 수없이 많은 기대와 책임 속에서 늘 누군가에게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볼 때가 아닐까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자유. 그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소리를 듣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고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귀한 순간.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놓치고 살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건 너무 쓸쓸해. 난 그저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있고 싶어. 물론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그러나 함께 있을 때조차도 당신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 고독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자유를 느낄 때 당신은 마침내 혼자와 외로움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는 물리적인 상태지만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반쯤 자유에 다가간 것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자유를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 명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조용하지만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시선에 지배되는 삶, 둘째는 끝없는 욕망에 끌려가는 삶, 셋째는 스스로와 대화하지 못하는 삶. 먼저 타인의 시선에 지배되는 삶.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준과 잣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사회의 규범에, 친구들의 평가에 흔들렸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느라 내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을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연습의 시작입니다. 고독 속에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 나만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 모든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허전함은 커지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 끝없는 욕망은 결국 우리를 또 다른 감옥에 가둡니다.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런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순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좋은 지금을 느끼는 것. 그 단순함에서 오는 평화는 욕망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와 대화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지만 정작 자신과는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무엇이 정말 좋고 무엇이 정말 싫은지,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고독은 이 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어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독이는 시간.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 자유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고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기대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와 마주한 사람만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욕망에 끌려가지 않으며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 고독을 자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고, 혼자서 산책을 하고, 혼자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 어느새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인간 본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 연결이 없으면 불안하고 존재 가치가 흔들린다고 느끼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타인과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먼저 혼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설 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베풀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국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솔직히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결핍과 상처,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사랑과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미 가슴으로 느껴본 삶의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명언은 고독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용기 있는 선택을 권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벗고 욕망을 내려놓고 나와 대화하며 살아가라는 그 제안은 사실 가장 따뜻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독을 자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말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먼저 작은 시도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조용한 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10분 동안은 어떤 메시지도 어떤 전화도 받지 말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익숙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같이 찾아가던 단골 식당 대신 혼자 새로운 작은 카페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책을 펼쳐보는 순간,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겠지만 곧 그 시선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이런 소소한 시도가 쌓여 내면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소중한 추억들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앨범을 꺼내어 지난날의 사진들을 보며 그 시절의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의 웃음, 그때의 눈물, 그리고 그 순간의 숨결들을 떠올리다 보면 지금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 외로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자유롭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날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도, 혹은 오랜 친구와 술잔을 기울여도 마음 한구석은 늘 조용히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가족 챙기고 친구 만나고 손주 돌보는 게 더 보람차지.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만의 시간을 조금은 가져야 합니다. 그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단단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단단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짜 따뜻함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의 기분을 느껴보세요. 혹은 점심 식사 후 산책을 할 때 이어폰을 빼고 귀로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모여 당신을 더 단단하게 하고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또 취미 생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그림 그리기, 글쓰기, 작은 손뜨개, 화초 가꾸기 같은 것들. 이런 활동들은 혼자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작은 성취감은 타인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줍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순간에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독을 견디는 힘은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고독 속에서 웃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은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당신을 더 자유롭게, 더 담대하게,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느 저녁 조용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붉은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세상은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 마음에도 천천히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만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은 마치 우리에게 속삭이듯 전해집니다. 너는 네 안에 이미 충분한 세상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처음에는 공허하고 쓸쓸하고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당신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어릴 적 꿈꾸던 소리일 수도 있고 지금껏 숨겨둔 진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의 첫 공기를 마실 때 문득 멈춰서서 그 순간의 공허함을 느껴보세요. 그 공허함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안아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내면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당신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의 감정을 있는 힘껏 느끼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를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친구 같은 존재니까요. 아무리 바쁜 하루 속에서도 그 고요한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가끔은 혼자 밥을 먹어도 좋고 혼자 공원을 걸어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자리에서 웃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진솔한 삶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오롯이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 속에서만 진짜 행복이 피어납니다. 고독을 견디고 그 안에서 편안히 머물며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가 끝나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얼마나 나와 함께 있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답이 서서히 충분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자유의 문턱에 선 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평가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만은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고독은 결코 두려움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깊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함께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느껴질 때 당신은 이미 가장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다면 잠시 멈춰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눌림이 저에게도 큰 응원과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조용하고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고독을 함께 견디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오늘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고요하고 자유로운 하루가 펼쳐지길 바랍니다.